안쌤의 스팀 창의사고력과학 백제 6학년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은 에너지 1번부터 5번을 진행하고 2강은 6번부터 10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1번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바다와 관련된 과학 도서를 읽고 있던 자원이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겼다. 1번 바닷물은 파랗게 보이지만 떠다 놓고 보면 보통 수돗물처럼 투명하다. 투명한 바닷물이 왜 파랗게 보이는지 서술하시오. 멀리서 보면 분명 파란데 떠다 놓고 보면 투명해. 그치? 어. 자, 왜 그런지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잘 봤지? 오, 아주 잘 설명해 주셨네. 그치? 자, 파란색이 파장이 짧아가지고, 자, 바닷물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파란 계통의 빛이 가장 느리게 흡수되면서, 일부는 흡수하고 나머지는 물 분자에 부딪혀 흩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물의 깊이가 적어도 3m는 넘어야 바닷물을 떠다 놓고 보면 투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3m 정도 돼야 넘어야 바닷물이 이제 파란 빛이 흩어지면서 산란이 일어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려면 3m가 넘어야 되니까 바닷물을 떠다 놓고 보면 3m가 안 되니까 그냥 투명한 거지. 예. 파란 계통의 빛이 이제 물 분자에 부딪혀서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그지? 그리고 빨간 계통은 깊게, 자, 산란이 잘 안 돼서 깊게 흡수되지만 파란 계통은 이제 물 분자에 부딪혀서 이제 흩어지기 때문이라는 거. 자, 2번 잠수부가 수중에서 호흡하는 공기의 성분 중 산소는 인체의 신진대사로 소모된다. 하지만 질소는 높은 수압 상태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에 녹아 혈관과 조직에 침투해 들어가게 되고 수면으로 상승할 때 기체가 되어 폐로 배출된다. 그런데 상승 속도를 빠르게 하면 몸이 받는 수압이 갑자기 낮아지므로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들이 폐를 통해 순차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마치 콜라의 병마개를 열었을 때처럼 몸속에 거품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때 혈관 속에 질소가 기포로 남아 혈액의 흐름을 막아 손발의 마비, 질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데 이를 잠수병이라고 한다. 잠수병에 걸리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손발이 마비가 오네 갑자기 막. 자, 잠수병에 대해서 힌트 영상을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기포를 형성한 질소 기체를 다시 녹여야지, 혈액 속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압력을 높여줘야지. 그래서 환자를 고압실에 넣고 천천히 압력을 낮추면, 그치? 천천히 낮추면 자연스럽게 이제 질소 기체가 기포를 형성하지 않고 서서히 빠져나가게 되는 거지. 자, 2번 바늘구멍 사진기로 보는 상. 바늘구멍 사진기에 빛나는 물체를 향하게 하면 그림과 같이 물체의 모습이 기름종이에 나타난다. 영희가 물체 AB를 바늘구멍 사진기 앞에 두었더니 그림 나와 같이 되었다. 그치? 자, 1번 그림과 같이 바늘구멍 사진기를 고정시키고 물체 A와 B를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 물체의 위치와 모습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시오. 자, 물체를 놓으면 기름종이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데, 그치? 이렇게 되면서 상이 맺히지, 그치? 근데 물체와 위치와 모양이 여기 있으면, 그치?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됐는데, 자, 얘를 이쪽으로, 그치?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영상으로, 자, 힌트 영상을 보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A와 B를 화살표 방향으로 좀 앞으로 당겨줬어. 그러면
위치와 모습이 어떻게 될까? 이거는 그려보면 되는 거죠. 그지?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모습이 앞으로 가면 옮김 위치가 위로 올라가. 왜 그러냐면, 얘를 이렇게 그어보면, 슉, 이렇게, 그치? 슉, 구멍이 엄청 큰데. 자, 요렇게. 자, 여기 멀리 있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치? 이렇게 되는데, 좀 가까워지면, 이게 자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기능이 없어가지고. 자, 선생님, 이쁘게 못 긋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가까우니까, 더 멀리 꺾여지면서 여기 생기지. 그리고 상의 크기를 잘 봐줘. 상의 크기. 좀 더 가까워졌으니까 더 커졌지. 그래서 네모를 좀 더 크게 그려야 돼. 세모도 좀 더 크게. 자, 아래와 위쪽에 좀 더 크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 자, 2번 물체 A를 바늘구멍 사진기와 점점 멀리 한다면 물체 A의 상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시오. 점점 멀어지면 당연히 상의 크기는 작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바늘구멍 사진기에 구멍을 좀 더 크게 하면 상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영상에 나왔지. 좀 더 크게 하면 빛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밝아는 지지만 여러 상들이 겹쳐서 지니까 흐릿하게 보인다. 그지? 밝아지지만 상이 없어지거나 희미해진다. 너무 많으면 그지? 너무 겹쳐져서 상이 안 보이거나 희미해져. 이제 그 여러 빛이 겹쳐지면서 선명한 상이 생기지 않게 되는 거지. 자, 3번.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 자연을 통해 우리는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 1번. 맑은 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하늘의 구름은 흰색이야. 왜 흰색이지? 어쩔 때는 검은색으로도 보이는데. 그치? 하늘은 파란데 왜 구름은 흰색으로 보이는 걸까? 그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잘 찾아봅시다. 맑은 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색깔이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모든 색의 빛을 골고루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 빛들이 합쳐져서 흰색으로 보이는 거지. 자, 구름이 없는 하늘을 보면 파랗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하늘이 파란 이유는 빛이 지나가다가 공기 입자를 만나면 빛이 흩어지는데 파란색 빛은 산란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그치? 바닷물도 파랗게 보이는 이유와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가 좀 비슷하지. 그치? 자, 빛이 흩어진다는 게 빛의 산란. 그치? 파란색 빛은 산란이 잘 일어난다. 짧은 파장의 빛이기 때문인 거. 이 부분을 잘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저녁에 하늘을 보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그치? 이러한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참고로 보여줄게. 답을 한번 잘 적어봅시다. 자, 저녁에는 태양이 지평선 상에 있게 되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화장이 짧은 파란색 계통의 빛은 사방으로 산란되어 흩어지고 관측자에게는 파장이 길어 산란되지 않은 붉은색 계통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 노을이 붉게 보이는 것이다. 어우, 선생님 너무 길어요. 길다고 할 수 있지, 그죠? 자, 일단 요 그림 하나 그려주자. 지구야.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 자, 그리고 자, 태양이 요렇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올 때는 짧고, 그지? 자, 태양이 요렇게 지표면 쪽으로, 그지? 이렇게 오면은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이제 짧을 때는 흩어진 파란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길면 빨리 흩어져서 사라지고,
그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붉은색 계통이 들어온다. 그지? 그래서 저녁에는, 긴 대기층을 지나면서, 이제, 파란, 파란빛은 빨리 산란되어 흩어지고, 어, 자, 붉은 계통의 빛만 들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 그지? 좀 짧게. 자, 4번. 사막에 신기루가 생기는 이유. 자, 민원은 재미있는 과학 도서를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겼다. 자, 1번. 바닷물은 보통 파랗게 보이는데, 봄철이 되면 영양염류가 많은 연안의 바닷물은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아까 바닷물은 보통 파랗게 보이는데, 봄철에는 영양염류가 많은 지역에는 초록색으로 보인다. 왜 초록색으로 보일까? 자, 이것도 힌트 영상을 좀 보여줄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는 여름에, 그지? 강한 햇빛과 낙동강, 녹조들이 와서 그런 건데, 봄철에도, 그지? 겨울보다 봄철에 이제 햇빛이 좀 더 강해지고, 그리고 영양염류가 이제 가라앉았던 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 그러면 남조류, 그지? 녹조, 남조류가 이제 햇빛을 좀 더 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양염류가 많아지니까 양분이 많아진 거지. 그치? 그걸 또 광합성과 함께 같이 해서 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바닷물이 초록색으로 보이게 된 거지. 자, 영양염류가 많은 연안에서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이 녹조류가 번성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녹조류가 햇빛을 받잖아, 그지? 햇빛을 받는데 왜 녹색으로 보이냐면, 그치? 왜 녹색으로 보여? 녹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인 거지. 녹색 빛을 반사해. 그치? 반사해서 우리 눈에 녹색인 거죠. 선생님 얘기는 광합성 하잖아요. 그치? 녹색을 반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나뭇잎도, 그치? 나뭇잎도 녹색이잖아. 그러면 녹색을 광합성에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지. 그러면, 그치? 그래서 녹조는 녹색빛을 반사하고, 햇빛을 받아서 이제 붉은 계통, 그리고, 보랏빛인가? 어쨌든, 녹색을 제한 빛들을 활용해서, 이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 그래서, 순간, 광합성을, 녹색으로 광합성을 하는 줄 알았는데, 녹색을 반사한다 그러면,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요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인 거고, 녹색을 반사하는 녹색의 잎은 광합성할 때 녹색을 안 쓴다는 얘기. 그거까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막에서 여행을 하면 신기루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신기루는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그 원리를 서술하시오. 신기루 본 적 있나? 선생님도 이제 여름에 어디 여행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서도 보이더라고. 요런 건데,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뜨거운 공기층에 의해서 빛이 굴절되면서 하늘의 일부분이 지표면에 있는 물처럼 보이는 것이다. 자, 여기 잘 보면, 자, 더운 공기에 의해서, 자, 요 빛, 요 나무를, 에서 반사된 빛이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치? 아래로 간 빛 중에 일부가 뜨거운 공기에 의해서 굴절해서 이렇게 휘어서 우리 눈에 들어간 거야. 좀 이따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줄 텐데, 그치? 자, 여기서 반사된 빛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그치? 직접도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휘어서 가는 거 두 가지가 나무를 비췄는데, 우리 눈은 빛이 직진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휘어서 온 빛은 아래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나무가 위에도 있고, 지표면에 원래 있는 것도 있고, 바닥에도 있어. 그죠? 근데, 하늘이 무슨 색이야? 사막은 보통 파란색이지. 그지? 그 파란 빛이 또 아래쪽에, 그, 굴절돼서 들어오니까 하늘의 빛도 하늘의
그 파란 빛도 아래쪽에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와 같은 거야? 그치? 여기 물이 있어서, 물 웅덩이가 있어서, 나무가 비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하늘에 파란 하늘이 밑에 있으면 꼭 파란 물처럼 보이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자, 이런 물처럼 보여서, 그래서 오아시스처럼, 그지? 물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이거를 우리 영상으로도 좀 보여줄게. 선생님이 가면서 우리 이제 선생님 아들, 딸들한테 야, 신기로 보인다.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관심이 없더라고. 마음이 아팠지만. 자, 어쨌든. 자, 3번. 과학 현미경에서 작은 물체를 관찰하는데 파란 불빛을 사용한다고 한다. 빨간 불빛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왜 파란 불빛을 사용하냐면 가시광선 중 파란빛이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으므로 파동이 휘어지는 현상인 회절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 무슨 얘기, 아까부터 계속 나왔지. 파란 불빛이 파장이 짧다. 그지? 산란이 잘 일어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산란이 일어나지만, 이 파동이 휘어지는 현상은 파장이 길어야 파동이 휘어져. 파동이 휘어져서 회절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상이 겹쳐 보이는 현상들이 회절 무늬들이 생기면서 선명한 상이 맺히지 않는다. 그래서 파란 불빛을 사용하는 거지. 자, 그래서 회절이 어떤 건지 선생님이 영상으로도 보여줄게. 빛을 한 점으로 보는 볼록 렌즈. 볼록 렌즈의 평행하게 들어오는 광선들은 한 점에서 모이는데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한다. 1번 연필 끝에서 출발한 새 광선이 볼록렌즈를 통과한 후 진행하는 경로를 선으로 그리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거 작도한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작도할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작도를 하는데 이제 렌즈에서 물체까지 평행하게 갔을 때랑 그리고 렌즈의 중심을 지날 때랑 자 렌즈 앞에 초점을 지나서 렌즈를 만났을 때 어떻게 가는지 우리 요거를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작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평행하게 간 거는 빛이 모여서 초점을 지나게 되지. 자, 그래서 자 초점을 지나서 가고 그치? 여기 지나고 그리고 렌즈 중심을 지난 거는 그냥 직진해. 그치? 그리고 자, 연필에서 앞에 초점을 지나내는 렌즈를 지나면 평행하게 가. 그치? 이해돼? 얘는 평행하면 빛이 아까 보인 것처럼 자, 초점을 지나게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연필이 렌즈를 지나면 빛이 모여서 한 점에 모으는 것도 있지만 초점으로 빛을 모으지만 상이 맺히는 건 요 위치에 생기는 거죠. 연필이 요렇게 연필 모양 같나? 자 요렇게 자 뒤집혀서 상이 맺히는 게 요 원리인 거지. 그치? 평행하게 가는 건 초점을 지나고 그리고 중심을 지나가는 건 직진 그리고 초점을 지난 건 평행하게 가서 세 점이 항상 모이게 되는데 세 개를 작도하다 보면 세 개가 다 만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초점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보통 두 개를 합쳐가지고 모이는 점을 이용해서 상이 어디에 어떻게 맺히는지 자, 예상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렌즈의 오른쪽에서 연필 끝을 관찰하기 위해 관찰자의 눈이 위치해야 할 영역을 문제 1의 답한 그림의 빗금으로 표시하시오. 단 반드시 빗금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자,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어디 쓰면 돼? 자, 여기 빛이 일로 오잖아. 그지? 와서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러면 렌즈의 오른쪽 그지? 연필을 보려면 어디 있으면 돼? 여기다 있으면 돼.
B금. 정확하게. 여기는, 연필의 빛이 반사해서 오는, 빛을 렌즈를 통해서 모아져서 퍼져나가는, 그죠? 이렇게 되는 관계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자, 3번. 다음 그림과 같이 렌즈의 윗부분을 검은 종이로 막았다. 물체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렌즈 윗부분을 검은 종이로 막았어.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 자, 렌즈의 초점이 달라질까? 렌즈는 뭐 가려졌다고 해도 렌즈 자체의 곡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초점은 위치가 변하지 않아. 그지? 초점은 변하지 않아. 자, 초점은 변하지 않고 들어오는 빛이 그지? 윗부분을 가렸으니까 여기로 오는 빛은 없고 아래쪽으로 온 빛은 그대로 그지? 그대로 상이 맺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빛이 적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빛의 양은 적어지지만 약간 어두워 보이지만 상은 똑같이 맺히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상의 밝기가 어두워지고 렌즈의 초점은 변하지 않고 물체의 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치?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의 밝기만 어두워진다. 변화는 상의 밝기가 어두워진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는 렌즈 자체에 초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은 종이로 좀 가렸다고 해서 렌즈의 초점이 바뀌는 건 아니지. 그치?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